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최근에 분양이 당첨되었는데 취소되신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분양 당첨됐다가 취소되는 경우는 수분양자의 문제점인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부정청약이라든가 혹은 예전에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착각해가지고 마곡 당첨됐는데 취소됐었어요. 그때 부양자를 한 명 잘못 써서 내는 바람에 마곡은 취소됐고 지금은 광명 당첨돼서 광명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보통은 수분양자들의 잘못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수분양자의 잘못이 단 하나도 없는데 분양이 취소가 됐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좋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취소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그리고 최근에 90%까지 전세 보증 범위를 줄인다고 하죠. 그 이유 역시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90%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세 보증 비율을 80%나 70%까지도 낮출 수 있다. 지금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양 당첨 취소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에 들어갔죠. 이 신동아건설이 어디다? 파밀리에로 알려진 건설사. 그러니까 아파트명에 파밀리에 붙어있으면 신동아건설 거죠. 그리고 뭐 지은 곳이에요? 63빌딩 지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건설사인데 법정관리 되면서 입주자 모집된 것이 취소가 돼버렸다. 그래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한다. 이미 12월에 청약을 받았는데, 다만 오히려 좋아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청약 통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기록이 소거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양받을 때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집값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급해져서 분양을 받으셨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집값 무너지는 거 보시면은 그때 내가 그 비싼 가격으로 분양 안 받길 잘했다. 청약통장도 살아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죠. 의정부 이런 것도 공사 중단되고 있고, 또 고덕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처럼 분양 당첨이 취소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죠. 이런 상황인 거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태영건설보다 신동아건설이 낫다. 근데 태영건설하고 신동아건설이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게,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이고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얘네들이 해결을 하겠다라면은 얘는 외부에서 해결을 해준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내가 관리하냐? 법정에 맡기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신동아건설이 그냥 법정관리 들어간 게 아니라 5년 전에 워크아웃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법정관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태영건설도 끝난 건 아니에요. 워크아웃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하지만 회복 덜 됐어요. 근데 덜 위험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태영건설은 60곳인데 신동아건설은 13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건데요. 문제는 워크아웃 관리하고 들어온 거고, 얘는 완벽히 회복이 됐냐? 그건 좀 이따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괜찮다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작년치를 가지고 부채 비율을 봤는데요. 그때는 태영건설이 매우 높긴 했지만 500% 정도였죠. 근데 지금 워크아웃 끝나고 보니까 700%가 됐습니다. 신동아건설 몇 %에서 터졌어요? 신동아건설 428.8%에서 터졌는데 상위 30개 중에서 23곳의 부채 비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3군데가 400%를 초과했는데 여기가 태영건설하고 금호건설하고 코오롱 글로벌이다. 근데 저번에 보셨지만
더 심한 곳들도 몇 군데 있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고. 그리고 한국 신용평가 역시도 건설업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근데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요거는 중국에서 중동으로 이어지는 연타 맞을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망했죠. 중국한테 밀린 셈이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40% 넘기면 잠재적 부실 징후인데, 이런 건설사들이 듣보잡 건설사들이 아니죠. 많이 들어봤던 거고, 23곳 중에서 절반 정도는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갔다. 앞으로 신동아 건설 같이 나올 곳들이 많다. 다만 신동아나 대형건설 같은 경우가 크기 때문에 기사화된 거지, 중소 건설사들은 이미 무너진 곳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작년, 재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장 왜 부양시켰을까요? 건설사 살리려고 부양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계 빚을 늘려서 부양을 시키기 때문에 건설사가 그렇다고 해서 잘 되냐? 소득이 따라줘야지 빚이 늘어날 수 있는데 따라주지 않으니까 되는 곳들 따로 있고 안 되는 곳들 따로 있죠. 그러면서 무너진 건설사들은 작년, 재작년이 역대급으로 많았고, 또 빚을 그렇게 내도록 만들다 보니까 나머지 경제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내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외국 나가서 싸우지. 수출도 하고. 근데 내수가 워낙 작살나니까 나머지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었다. 이런 상황인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태형건설을 워크아웃이기 때문에요. 자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썩은 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남아있다라고 확정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치부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무너지지 아예 부도가 날 수도 있으니까 숨길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이런 법정 관리가 이어지면서 분양보증사고가 2년 연속 1조가 넘어갔다. 분양보증사고는 어디서 관리할까요? 허그에서 하죠. 허그에서 분양만 관리하냐? 아니죠. 전세 보증도 해주고 분양 보증도 해주고 여러 가지 다 보증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 비율 100%, 요거는 거의 100% 사고가 나죠. 근데 90에서 100%, 요 사이가 엄청 전세 사고가 많이 터지는 구간입니다. 왜? 내 돈 들어간 게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100%까지 보증해주는 것을 90%로 허그가 왜 줄일까요? 대위 변제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대위 변제액이 매년 늘어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가 안 떨어지는 이유 크게 두 가지 따지자면은 전세 자금 대출이랑 허그의 전세 보증보험 때문이라. 전세 보증보험 강화를 하게 되면요, 전세가는 필히 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고, 2년 연속 분양 보증 사고액이 1조 원 규모를 넘어섰죠. 작년에가 1조 1558억이고 재작년이 1조 2143억인데 올해 신동아 건설 분양보증 가입 주택만 하더라도 분양보증액이 1조가 넘어간다. 만약에 여기서 터져가지고 다 분양보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얘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기타 플러스 될 것들이 엄청 많다는 소리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허그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허그가 거의 한 2년 정도는 한 4조 정도의 보증사고가 터졌고 작년도 한 그쯤 터졌죠. 그 이상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세 사기는 앞으로 계속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드렸지만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아요. 전문가들이란 작자가 계속 전세 사라 한다 하는데 안 살아나죠. 전세 시장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를 다 보증해주면 허그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가뜩이나 국가도 재정력자 심한데. 거기에다가 건설사 보증사고도 계속 터집니다. 건설사 보증사고 안 터지도록 살리려면은 전세가를 토대로 집값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 보증이 더 많이 터지고. 그러니까 아예 전세 보증을 줄여가지고 허그 손실이라도 줄여보겠다 라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당분간 더 터질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분양 보증 95%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갱신할 때 90%로 받아야 돼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만 되더라도 역전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전세시장 붕괴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거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줄고 있죠. 저번에 뭐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끈하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애를 낳으면 나중에 애한테 집 해줘야 되니까 계속 공급 부족이다. 이딴 개소리를 하는데 출산율이 0.6이에요. 그러면
빈집이 어마어마해지겠죠. 2050년이 되면은 빈집이 324만 채가 될 거라고 합니다. 빈집 현황을 보면은 현재 153만 5천여 가구가 빈집이에요. 이 중에서 1년 이상 빈집인 것도 38만 가구나 된다. 지방만 그래요. 똘똘한 채라서 서울은 빈집 없고 서울은 집값 계속 오를 거고 서울의 빈집 수는 10만 7,681가구. 서울도 많죠. 1년 이상 빈집인 상태인 경우도 서울 1,700가구, 인천 1,700가구, 경기 41,700가구로 총 6만여 가구에 달한다. 전국의 1년 이상 빈집 가운데 16.3%가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서울은 공급 부족이요? 공급 부족인데 빈집이 왜 생겨요? 빈집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무슨 소리요? 지어도 과잉 공급이 된다는 소리고 공급 부족 같은 소리라고 하는 이유가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2050년이 되면은 324만 채로 급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통계는 늘 굉장히 보수적으로 유리하게 잡습니다. 저쯤 되면 한 400만 채는 넘어갈 거예요, 적어도. 총 가구 수가 하락하는 걸 2040년으로 아직 잡고 있죠. 제 생각에는 2030년에서 2035년 정도면은 가구수 감소 시작됩니다. 지금 가구수 늘려놓은 게요, 부동산 거품 생겨가지고 가구수로 분화해가지고 세금 줄이려고 미리 분화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요. 이미 가구수를 미리 늘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가구수는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주택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겠어요. 분양받을 이유도 점점 더 사라져 가지. 2050년이면은 몇 년 뒤에요? 25년 뒤죠. 지금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하면은 한 2, 3년 뒤에 들어오겠죠? 재건축 되기도 전에 이미 빈집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분양받는 집이라면은 재건축하기도 쉽지 않겠죠. 아파트가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치가 떨어지다가 재건축되면 가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것들도 점점 더 힘들어질 거죠.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시면요. 일단 분양 당첨됐는데 취소된 것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하지만 오히려 좋아입니다. 지금 분양가 너무 비싸요. 분양가가 비싼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땅값 때문이죠. 땅값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PF가 이미 정부가 예측한 10%를 넘어갔어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 비싼 가격에 분양받지 않은 게 다행이다. PF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땅값 정상화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